자, 미국의 월마트, 타켓 이런 것들도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하고 있어요. 경제 폭망. 미국이 언제 경제 폭망이 올지 모르는 지금 사태에 있기 때문에 홈디포 같은 것만 조금 이익이 있지. 타켓, 그리고 월마트 이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미국에서 이런 마트로는 가장 큰 쇼핑 마트로는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적자다. 왜 적자겠습니까? 인건비 나가고 올라갔잖아. 인건비가 물가 올라가고 아무리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물건은 많이 팔아서 지금 직접적으로 수익은 없는데 적자인데 물건은 많이 팔아서 실적은 있지만 적자다.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충격이에요. 월마트 충격. 월마트가 지금 20%가 적자. 타켓이 20% 적자, 월마트는 6.7%가 빠졌어요, 주식이. 타켓은 20%가 빠져. 자, 여러분, 버냉키의 미 연준 늑장으로 1, 2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저께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제 빚으로 쌓은 자산, 그리고 코인, 주식, 부동산이죠. 순으로 무너질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버냉키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금 70살이 됐고요. 미국 나이로는 70살이 좀 안 됐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유대인 이민 가정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가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죠. 그렇구나. 외가는 리투아니아. 다 그쪽이네요. 러시아 밑에 있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전공을 했고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신 분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뒤를 이어 대단했죠. 앨런 할아버지 그린스펀 의장 2번 하셨죠. 연이어서. 그리고 바로 버냉키, 벤 샬롬 버냉키가 연준 2번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는데 그 바로 헬리콥터가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과감한 양적 양화 정책을 의미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극단적인 경기 부양 방법인데요. 벤 버냉키가 연준의 이사로 있던 2002년 연설에서 디플레이션 퇴치 수단 중 하나로 헬리콥터 머니를 언급한 것이 계기가 돼 바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버냉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연준 의장을 했었으니까요. 바로 헬리콥터 맨이라는 얘기처럼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린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고 양적 개인축을 한 후에 제자리로 만드는데 이렇게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이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준 의장이 돼서 이제 코로나 때 이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도 몇십 배의 돈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금리를 늦게 올림으로써 그 물가가 앞으로 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더 많이. 그리고 경기는 끝났다. 경기 침체가 아니고 오늘 타이틀처럼 경제는 끝났다. 이런 멘트를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절대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안 좋게 보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진실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바이든이 온다고 코스피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닥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이 틈에 개인이 좀 팔고 좀 뭐 어떻게 돈 좀 올라갔을 때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은 기관이 그동안 관리를 좀 했던 것을 좀 사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달러는 아직도 1272원 불안하고요. 엔화가 오늘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폭락해서는 안 되겠죠. 아, 이 엔화도 참 뒷심이 있어요. 좀 많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900 한 초반까지 가면은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가네요. 예.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봉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계속 물가가 상승, 동시다발로 경제 불황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는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벌써 올려서 안정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초에 자이언트 스텝일지 빅 스텝일지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드디어 미국이 물가 급등하면서 없는 사람은 밥을 굶는 일도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위가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다우 존스는 한 3만 초나 3만 밑으로 내려가야 거품을 일단 1단계 거치는 1단계 거품을 이렇게 걷어들여주는 그런 단계지 않나. 그래서 다우존스는 3만, 지금 3만 1000 얼마까지 내려가 있지요. 그래서 3만에서 2만 9천 라인에 있어서 이제 그게 습관처럼 거품이 많이 빠져 있는, 거품이 많이 껴 있는 게 이제 빠져서 돌아가는 주식의 정상적인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저는 2000 초반, 예, 포인트가 2000, 지금 뭐, 5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6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2000 한 300 정도 라인까지 빠져줘야 거품의 1단계가 다 빠져서 이제, 기업도 수익이 없는 기업들이 그것이 정상적인 주식의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제가 맥시멈 얘기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가 투자의 기본, 지금 현재의 맥시멈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꼬마 빌딩 거래가 47% 뚝 떨어졌다.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옛날에 뭐 5억, 6억 하던 게 이제 15억이 됐고요. 15억 하던 게 지금 40억이 됐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오르는지 몰라요, 저는 빌딩을 살 적에는 인컴 5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은 4%의 수익률이 나면 4, 5, 20, 2천만 원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 거기는 이제 뭐 비용이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쳐주는 거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가 들어오면은 세에 들어간 사람이 커미션은 세금을 다 냅니다. 직접 다. 조율을 그렇게 하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니 뭐니 다 내야 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쳐줘야 되고.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4%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50억짜리 2천만 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2천만 원짜리 떨어지는 50억짜리 제가 우리나라에 요즘 건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꼬마 빌딩이다. 생각해보니 한 30억 대출받고 10억 가지고 사면 되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보면은 금리가 지금 주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6%를 향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7%까지 간다. 내년 1월까지 2.5%의 기준금리를 가게 되면은 8%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산다고요? 4%.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예? 금리 7% 쓰면은 50억이면 10억 넣고 40억 쓰면 4, 7, 28, 2,800만 원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데 2천만 원 떨어져가지고 되겠습니까? 꼬마 빌딩이? 그러면 나중에 뭐 한 건물 팔면 70억을 받는다? 땅 평수가 있어요. 땅 평수가 있어요. 꼬마 건물은. 응?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큰 건물처럼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땅 평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평당 얼마라는 걸 분명히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50억이 70억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나중에는 인컴이 7%에 30억 이자를 받게 되면 2,8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천만 원도 안 떨어지는 5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내 돈을 더 갖다 꼬라박는다고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제 이거는 힘들어졌고
꼬마 건물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건물 안에 주인이 1층을 쓰고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내고 1년 동안 더 장사를 하고 나가겠다. 그거 보고 호락 계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계약했다가는 그 주인은 1년 후에 나가면 끝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그 건물에 조그만 건물에 2천만 원짜리 세가 들어옵니까? 에?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건물은 기분과 느낌이 있어요. 잘 살리고 뭐 하고 스타벅스를 집어넣고 탐앤탐스를 집어넣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올릴 수는 있지만은 적은 건물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꼬마 건물은 확연하게 평당 얼마며 나중에 5년 후에 대한 수익과 지금 들어가 있는 월세쟁이들이 언제까지 잘 내고 그리고 수익률은 내가 이자 내고 있는 거 대비 몇 % 잘 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계산을 한 후에 그 건물값을 쳐줘야 됩니다. 뉴욕 맨하탄은 100% 그거를 확고하게 정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손실이 없고요. 1년 후에는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고 그리고 뉴욕 맨하탄이기 때문에 1년, 2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땅값이 얼마가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나중에는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은 돈이 된다. 이런 내용의 그래프를 그려서 물건을 팔지요. 그래도 그런 것이 리먼 브라더스나 지금처럼 경기 폭망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것도 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